완전 통합 찬반 갈등 해소의 시간,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출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오늘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더 큰 가치의 통합을 위한 공론의 상, 주민이 묻고 안호영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우리 그 전주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완주 도민 여러분, 전국 도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계속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윤호중 장관님께서 왔다 가신 이후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변착 상태이고 소모적 어떤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전국 특별자치도가 발전을 위한 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 통합 문제가 모든 문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과 성장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 전북도 이런 대도약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합의 문제를 둘러싸서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이 되면서 우리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볼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통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치권이 상실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이 통합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런 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런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처음일 정도로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너무나 늦게 이렇게 공론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찬성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오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찬성하시는 의견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찬성과 반대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또 상대를 존중하고 또 이해하면서 이런 서로가 함께하면서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주도해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는 그런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주민들을 따라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자기 주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면서 거기에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점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간 이런 자리가 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커져온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서로가 상대를 또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이런 공론의 자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그러면 토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유인입니다.
오늘 완주연주 찬성 토론 발제자로 제가 완주 역사보건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제가 공직생활을 32년을 했는데 귀촌을 해서 완주가 좋아서 무학산자에게 지금 귀촌에서 사는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직퇴직 이후에는 전주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제가 마지막 귀촌에서 사는 곳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제가 공직생활할 때 전주경찰서장도 했고 완주경찰서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전주 문제에 대해서 양쪽을 다 거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 관련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이 찬반 양측이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안호영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흔쾌히 승낙해서 또 반대측도 모두 참석하고 우리 찬성 측도 모두 참석해서 서로가 같은 전북 전주 완주의 가치, 호흡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는 양측 단체의 토론장입니다. 양측 한 분 한 분의 주장과 말씀 모두 완주 전주에 대한 내양식 또 미래 발전에 대한 소중한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 토론 발제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역사보건 추진협의회로 되어 있죠. 1935년 일제가 식민통치 고착화 정책 일환으로 역사 단절과 민족권 말살을 위해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를 완주와 전주로 분할시킨 아픈 역사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운동을 그래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사복원운동을 일환으로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은 것이 완주, 전주는 원래 한 몸이었는데 지금 일제에 의해서 잘려나간 이 완주, 전주를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선열들 독립운동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또 동학개혁을 통해서 돌아가신 우리 선열들을 위해서 보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뭐 뛰어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찬성 단체들의 권유에 의해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해방 80주년 맞이해서 역사복원운동 일환으로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촉구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그래서 저희가 지방국권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국권 특별법은요 여기에 유권자의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의 주민의 직접적인 투표 요구가 있으면 직접 투표 요구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투표를 권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간접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의회나 자치단체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직접 주민들이 소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입니다. 이게 지방국권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주민투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단체 청구서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정부의 행자부 장관 손에 가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은 법률에 의해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자부 장관 손에 담겨 있는데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이 지역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과 또 반대단체에 계시는 여러 우리 완주 주민들의 의견 또 찬성을 하고 계시는 완주 또 전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로 합의를 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행자부 장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 반대측
분들은 주민과의 갈등을 우려해서 그냥 여론조사를 하자. 괜히 갈등 유발하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냥 주민투표 하지 말고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체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민주주의는요, 어차피 갈등 분쟁이나 쟁점 해결, 또 선출 권력에 대한 선택을 할 때 국민의 최종 의사결정 수단으로 직접, 비밀, 평등, 보통 투표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적 근거 없는 여론조사는 뒤에 후유증이 남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주민투표, 이걸 수용을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자.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첫 번째 발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반대단체에서 반대율이 높다고 자신있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찬성단체는 그러면 좋습니다.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주민투표 통해서 당당하게 응했으면 좋겠다는 걸 갖지 않는. 회장님, 두 번째로 5분 넘어갔어요 지금. 예, 제가 시간 재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안대를 조금 두 번째 저희 완주원조 통합은 어떤 모든 통합이 아니고 이미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은 어차피 한 동인 생활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행정 통합이지 무슨 완벽한 무슨 통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 통합도 아니고 메가시티 개선도 아니고 어차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치의 목적인 행정을 통합하자. 행정을 통합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어차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통합을 하면 완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행정 통합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90개 통합 지역에 대한 사례를 정밀 분석해서 장단점도 좀 따져보고 또 이런 문제를 더 살펴보고 해서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찬반간의 통합 토론 추진위를 하나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만나지 않고 이 문제 쟁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통합을 했을 때 나오는 이재명 정부의 특혜, 또 각종 법률이 주는 특혜, 이게 과연 무엇인가도 서로 알고 연구하고 문제도 살펴서 같이 토론해서 제안해라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5가지 제가 상생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니까 105가지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귀를 열으시고 한 번쯤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마지막 발제안으로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편 생각은 저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단체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장자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여름밤에 모기는 겨울의 추위를 모릅니다. 이게 시간적인 한계입니다. 황하에 흐르는 구비쳐 흐르는 물은 바다가 넓은지를 모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위에 있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시간과 공간과 우물의 공간을 벗어나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굴레를 벗어나서 미래 세대,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산 정명 선생님 말씀처럼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일 다 버리고 순수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지금 분쟁 상태도 아니고 우리 서로 같은 친구입니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 제안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답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아울러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완주전주 통합 찬반에 대한 어떤 논쟁의 자리이기
폐기보다는 갈등 해소에 시간이 들기를 희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봐주시고 자, 주민 갈등 조장 제발 이제는 끝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완주의 자치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완주, 강한 완주, 완주군의 미래는 우리 완주 국민이 결정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완주 국민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의 통합 시도에서 완주 국민은 모두 통합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네 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 여론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완주 국민의 71%가 통합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일방적인 행정통합, 완주 국민들의 답변은 언제나 한결같이 반대였습니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통합시도 번번이 무산되었고 그 후유증은 늘 오롯이 완주 국민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은 주민중심, 지역주도, 자치 강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모두 주민 뜻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 또 왜 통합에 반대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는 통합이라고요? 실제로는 완주가 사라집니다. 완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인구는 전주시 인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통합되면 완주 국민의 목소리는 더 작아져 완주군의 소리는 불가피하고 또 행정 예산 도심지에 집중이 되어 읍면의 낙후는 가속화되고 현재 독립된 자치단체로 있는 완주군은 전주시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 심의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도 완주군이 소외되게 됩니다. 완주군의 완전한 자치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산과 관련돼서도 주민 1인당 지원 규모나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 전주시의 재정 위험 전가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완주 국민은 반복된 찬반 토론회, 주민 설명회 등 통합 찬반에 대한 갈등으로 군중 피로도는 한계에 이르렀고 논쟁 장기화로 주민 갈등과 지역 분열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 여부는 정치적 타협이 아닌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합 거리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넘어가 있고, 이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권고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민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 휴유증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주 국민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고, 또 최근 2년간 완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단 한 번도 찬성이 반대를 앞선 점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또 필요하다면 행안부 차원의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가 통합 반대일 경우에는 통합 권고를 즉시 중단하고 통합 거래에 대한 통합 불가 입장을 조속히 결정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합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권고안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다만 행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추진 방식은 저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원안이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그동안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완주 국민은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고 그 후유증은 과거 2013년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절대 주민투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당초 이 통합을 추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그런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그 책임을 또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완주국민 뜻을 외면한 통합 논쟁, 갈등과 피로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제는 행안부에 신속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외 의원님께서 오늘 소중한 간담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간담회가 전반적 통합 논의가 언론에서도 늘 보도되어 있고 도민의 관심사, 완주 국민의 관심사, 결국 시민을 갖면서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 전조와 안전 통합의 핵심 기회는 안혜영 의원이 갖고 있다는 이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은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오늘 이 토론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주제 내용은 이 3분 가지고는 도저히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효영 국회의원님한테 우리는 건의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의문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 내용은 사건 가지고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어서 통합의 필요성, 당위성, 절박함에 대해서는 전국 도민으로서 특히 전라북도 지역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전라북도 중서기업 중앙회 전북 회장님께서 전북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오늘 제가 토론하는 내용으로 저는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상에 전북일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조경환 우리 손학영 의원께서 PT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설명이 부족했죠. 저도 답변하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주 전교통합 팩트체크 진실은 무엇인가? 방금 손학영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배부해드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전교통합 팩트체크 진실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의견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자료는 꼼꼼히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4분 내로 이렇게 해야 돼서 바로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민 대표님 말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전주하고 부산군하고 따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합쳐서 전주군으로 한 것은 아시죠? 1914년도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35년 후에 전주시가 승격이 되면서 전주시하고 다음 완주군을 굴리는 걸 아시죠? 근데 그 속에서 본질을 하나 놓치고 가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결국에 땅도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불법으로 합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땅 그대로 있었어요. 사람들도 일본 살기 힘들어서 떠났지만 그것이 뭐냐면 주권을 탈취당한 것. 그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주권을 탈취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압박을 받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두환과 이렇게 강제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완주 주민은 자치권을 잃고 결국에 변방, 즉 완주 주민은 소외되고 차별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말씀하신 분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주민이 자치의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 그런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지만 지난 2013년도에 봤을 때 주민투표는 결국에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면서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서로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민자치의 통합의 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 더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세계의 추세나 이런 말씀들 이렇게 전에 하셨던 걸 이렇게 드는데
통합이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나 이런 데서 통합이 이루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이 진행된 경우가. 그런데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규모를 갖다 이렇게 큰 그런 통합은 아니었었어요.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많이 보면 5천 정도의 주민자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더라도 5만을 넘어나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 평균이 21만. 규모가 커지면 결국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행정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행하는 부분이고 민주주의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손학명 의장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부닥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행안부 장관이 조속하게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 권한이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사고 나는 것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한마디 마무리 말이기도 하고 이 한번 통합이 되고 나면 다시 우리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네 헤어지자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문제는 신중하고 책임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주민협진협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 모이신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좀 갈등의 해소를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 갈등의 해소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안우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4년 말 기준 완주정도 예산 규모를 다들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한 2조 7천억, 완주군이 한 9천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완주군의 전주시가 6분의 1 수준인데 대전력은 완주군이 2배 이상 높으며 1인당 지원 규모도 2배 이상 높습니다. 농업, 교육, 복지 분야별로 크게 차이나는 물론이고 출산 장려금 전주시의 3배 넘습니다. 결혼 축하금도 3배 차이 납니다. 완주전도 재무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군은 340억의 빚이 있지만 전주시는 6천억이라는 빚이 있습니다. 연간 195억, 하루에 이자 400만 원. 거기에 이재명 주마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말을 하시니까 나중에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지금 중간에 또 지금 막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시간만 지켜주는 것도 A입니다. 잘 설명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A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말고 진실만 합시다. 저기 조금 이따 패널 토론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20초 더 잘 살고 있는 우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완주 국민들이 갑자기 빚더미를 안고 가야 되는가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완주 건전 재정은 완주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전주시의 재정을 따고 갈 수는 없으며 완주 국민은 통합의 완주군의 재정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합 예산 편성 통합시가 됐을 때는 전주 중심 대규모 도시가 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밀집 지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 국민은 농촌 지역의 소시각도 더욱 소외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예상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통합 인센티브 사실은 행정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도 들고 그렇게 전주시에서도 창원으로 노동할 때도 예상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부세도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야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주시 완주가 변화와 전북 발전을 원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완주 국민들과의 공청회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라도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이런 방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완주 국민들만 갈등만 조장하고 저희들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70% 이상이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쪼록 갈등 해소가 꼭 되어지길 바라며 저희는 그래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도시에 살고 있는 완주살이 시민연차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개 소시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시 발전을 정말 강력하게 염원했던 오랜 전주 시민입니다. 창원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통합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통합지원금은 아까 보시다시피 단 2번이 지급이 되었어요. 최대 2,000억 이하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매년 지원한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합지원금 단 2원 2,000억 이하인데요. 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여기 지방지정 협력호에 나와 있고요. 여기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북, 전남만 살펴보니 지금 8조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익만. 네. 그래서 보니까 자치단체 재원 예산별로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기업 법인세가 많이 부분을 차지해서 좀 비교에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국고부정금은 어차피 신청만 모아서 좀 무리가 있고 나머지 지방 교부세에 전부 지원하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북이 전남보다 2조가 넘게 차이가 나요. 2조가 넘게 못 받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죠? 우리 차별당하는 걸까요? 전남에 비해서? 네. 해망도 자료입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라남도 인구가 어떤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5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동일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인구에 기초한 건 아시죠?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차이가 없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보통교부세 상황을 보니까 차액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2조가 넘어요. 군분만.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살펴봤더니 행정구역이 다른 거더라고요. 행정구역이 전라남도가 22개가 더 많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였습니다. 행정구역이 없어지면 결론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이 없어지는구나 를 알게 돼서 지도도 살펴보니 확실히 전남이 더 많죠. 자, 1999년에 전국적 시국 통폐합을 할 때 전라북도는 총 4군데가 통폐합이 되어서 8군데가 통폐합에 대해서 총 4군데로 정리가 되었고 전남은 방향 통폐합이 되었고요. 여수, 여천은 98년도에 나중에 통폐합이 되었는데 순천하고 나주시는 시로 승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2조 넘게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자, 행정구역 통합은 별도 달콤한 일회성 통합지원금에 지나지 않구나. 매년 받는 중앙정부 지원이 지방교부세가 소멸하는 거구나. 이거 조상조사 아닌가? 이 100만 특례시인데 기초단체 인구 순위가 어떻게 될까? 전국 기준은 대체 몇 번째일까? 죄송해요. 네, 봤더니 저희가 7번째더라고요. 성남시부터 특례시도 다 만들어야 되고 비주도권으로 살펴보면 청주시, 천안시, 그 다음에 전주시예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지난 정부 때 그런 없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과연 가능한 걸까? 정말 존경하는 도지사관은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왜 저보다 더 똑똑하게 잘 알고 계신 텐데 왜 이슈머리를 하시는 걸까? 대체 의중은 뭘까? 제가 사랑하는 전주시가 전주, 익산, 안동 국내에서 유일하게 3군데 3대 특구로 지정이 돼서 혜택 많은 3대 특구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 단독 100만 전주 특례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 분장이 마련해 주신 우리 안호영 국회의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병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9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을 완주 전주 통합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논쟁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타다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큰 축이 여러 축이 있지만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제일 큰 축은 가격과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본의 가격적 측면과 우리 삶의 가치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앞서서 발제자, 보충 토론자들로부터 수치로서 증명이 됐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우리 전라남도 부러워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19개예요. 인구는 5만밖에 차이 납니다. 예산은 2조 원이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방에 불이익이 온다. 그래도 함께 기관이라도 더 있어야 행정복지 서비스가 공급이 잘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갈등 해소 아주 오늘 제목이 좋습니다. 이 갈등의 어원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칙간 등나무 등인데 칙은 우측으로만 감아돌아요. 등나무는 좌측으로만 감아돌아요. 그래서 서로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죠.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우리 나일님, 우리 추진위원장이 다른 것이죠. 다른데 즐거움 속에서 즐겁게 우리가 찬반 토론을 하고 이런 분들이 추진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 우리 김병석 우리 선배님하고 보면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많은 논쟁도 있었고 서로 속도 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 그러나 결국은 그걸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전라북도 발전하는데 완주 군민, 완주 행정, 우리 도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해서 어떤 협력도 준비가 돼 있어요. 행정 절차, 토지 매입하는 절차 이런 부분 하고 전주시의 벽공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서 돈을 벌고 주택을 하는 사람들을 84억을 들여서 언더페이스로 통행료를 내주고 거기서 돈 벌고 여기서 쓰고 370만 평의 산업단지에 배후 도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그나마 들망하는 거예요. 전주시 부도시도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말씀하셨죠. 전주나 완주의 혁신도시나 상공신도시 여기 전주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는 거고 전주하고나 통합이 되면 전주의 변방이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 블랙홀의 자리가 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치는 자기 의사 표현이 반영돼야 돼요. 우리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데 그들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은 미래의 계획도 우리가 세우고 결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치권을 상실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확실해졌습니다. 그걸 뭐든지 소무절정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니까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의가 아닌 군의원들을 딱 끝내고 다음에 미래에 전라도나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완주군 어떤 인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국민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찰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8월 중에 실시한 완주군에서 실시한 통합 향정단체에서 실장 집회에서 완주 통합실장이 떠납시다 김재우, 그 다음에 완주 통합 없이 피지컬 AI 없다, 그 다음에
또 완주 역사공원 추진위에서 개최한 현수막에는 정동영 AI 투자 유치 1조 원 추산 확보, 그 다음에 완주 전주통합 물음표, 전주 경제통합 물음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지 않으면 피지컬 AI를 완주군에 추진하겠다는 협박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현재 완주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도 언젠가 통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된 완주 전주 미래를 위해서 창당단체에서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 양보하고 될 수 있겠다 라는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집회하면서 피켓에 이렇게 쓰신 부분하고 현수막 개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마 찬성운동 하시는 분께서 그런 프랑카드를 걸었던 것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접된 김제 지역에서 김제 지역의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습니다. 피지컬 AI를 김제로 받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서 또 김제 지역의 그 여론이 완주가 통합이 안 된다면 우리 김제가 하겠다. 전주가 새만금의 공항을 낀 큰 도시로 발전하는 항구가 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단체가 결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완주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피지컬 AI도 그러고 우리 모든 혜택도 그러고 저희 이 완주군으로 와서 완주와 전주가 상생해서 완주-전주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효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구경석 의원님께서 우리 전주의 외곽으로 전락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은요, 일단은 저기 그 한마디만 도심은요 원래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도시가 공동화되면 외곽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아마 삼봉지구나 이쪽 지역이 전주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새로운 신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는 계속 옮겨다니겠다. 일단 저기 개성 질문이 좀 중요하니까요. 만약 통합 찬반에서 통합이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서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통합 찬성이 안 되더라도 통합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라도 완주와 전주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짧게. 저는 완주에 사니까 기왕이면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동당동에 대해서 발견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용지역에서 분리된 금상동, 삼정동, 외방실은 지금 용지역보다 훨씬 못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통합을 하면 그 재정이 더 좋아질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국가의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통합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행정통합을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와 이 문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재정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의 문제는 그 행정통합을 했을 때는 어느 한 곳에 자치권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권이 상실됐을 때의 그 효과나 이런 부분이 과연 그것이 전체로 봤을 때 좋을 건지 나쁠 건지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서로 있는 거죠. 찬성에서 주장하시는 분들과 반대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이견이 있다고 보여지고,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보충 발언을 했던 분이 있었죠. 그분이 PPT까지 보여줘서, 그러니까 지금 전남하고 전북을 보면 전남은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전북은 14개인데 8개 차이가 나는데 인구는 5만 명 차이 나는데 예산은 2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합을 했을 때 국가 예산이 더 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졌을 때 더 오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PPT로 보여주신 분의 그 발언 내용을 잘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명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통합하면 전주가 피해를 보고 완주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통합하면 전주도 발전하고 완주도 발전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각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결국은 피해나 갈등을 줄이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대안이 있는가,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통합을, 행정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전북이 좀 어렵고, 또 전주도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전북과 전주가 발전하려고 하면, 행정통합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완주도 발전할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또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의 얘기 요지는 좀 이제 그 얘기는 통합을 하게 되면 완주 입장에서 보면 자치권이 없어지니까 실제로 완주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상생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실제 과연 그게 가능하고 도움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는 전주하고 완주하고 또 전국 전체에게 서로 상생이 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예를 들어서 전주는 좋은데 완주는 싫다든가 또 완주는 좋은데 전주는 싫다든가 전주 완주는 좋은데 전국 전체로 오면 안 좋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과 전주가 처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지금 할까는데 제가요 전주에서 고등학교도 나왔고 또 변호사 생활도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전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김관영 지사님, 우범 지사님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제가 전주에서 오래 살았고 그분들 내가 수백 배 더 전주 사랑합니다. 그런 만큼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제가 더 누구보다도 영원하고요. 그런 방금 우리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 동기 부분은 100%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치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완주 국민의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근데 이 우려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예를 들어 자치권을 완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서로 경제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있다고 보고 그게 현재 지방자치법상 제도를 보면 특별자치단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고 그러면 서로 발전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전주 완주만 하면 인구가 75만밖에 안 되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산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인구가 100만 정도 되니까 처음에 우리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정도 경제권 만들자 100만 도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연스럽게 100만 정도의 경제권이 만들어지는 전국형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전주의 발전 그리고 또 완주도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전주 발전, 완주 발전 그다음에 익산까지 포함해서 발전할 수 있고 전국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예를 한 가지만 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그 광역 교통망들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전주, 완주, 익산까지 포함한 광역 교통망을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 교통망을 이용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 이런 것도 전주하고 지금 원래는 완주 이서의 전국대학교 부지에다 하기로 지금 국가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예를 잘 아시다시피 그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1년에 1,800만 오지만 그냥 바로 머무르지 않고 저기 전남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익산이라든가 미륵산이 그다음에 완주의 대둔산 여기까지 오가면서 하게 되면 한 개의 시군에 사는 것보다는 그게 여러 시군이 함께 하는 게 좋은 게 관광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도에 완주군의회 통합반대 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공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박재환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통합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질 때 오늘 여기 계시는 김명석 전 도의원님도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임병호 전 의원님도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완주의 마완식 장로님도 그때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셨죠. 오늘 나유인 대표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의견이 너무 팽팽해요. 서로의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전례를 따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유인 대표님께서도 공직에 아까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전례를 따르거나 전 관례를 따르는 게 많았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전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례를 따르는 것은 어떠냐 그 말씀이세요? 예전에 공직 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았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전례 중에도 예. 좋은 전례는 받아들이고 네. 잘못된 전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례가 좋은 전례고 나쁜 전례가 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우리 나유인 대표님께서는 짐작을 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전례대로 따르자는 겁니다. 전에 했던 대로 통합투표를 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전례대로 따르면서 통합투표로 가자. 예. 우리 여기 찬성 측 많이 참석하셨는데 어떠세요? 좋습니까? 예, 좋다고 하시네요. 전례대로 어떻게 따랐냐 저번에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행안부 소관에서 미리 사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찬성이 높으니까 투표를 한 겁니다. 반대가 높았으면 투표를 안 했어요. 전례대로 따르자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원님께서는 6자 면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례대로 따르는 것을 주장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찬성 측에서도 박수도 치시고 좋아하셨으니까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전자기 통합 문제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주민들 갈등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반대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힘들 겁니다. 일상으로 복귀도 못하시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윤호중 장관께서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이 날까 했는데 사실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어찌 보면 그 소모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는 현행법에 따른 절차, 현행법에 따른 해결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해왔던 그 또 전례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소모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전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할 수 있고 통합을 권고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결이나 또는 주민 투표로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원칙이냐 예외냐 이렇게 본론으로 하고 어쨌든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보면 이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할 때 여론을 참고해서 결정을 해서 주민투표를 안 하고 이렇게 끊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론을 참고를 했지만 주민투표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그것을 강력한 비용,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또 승복을 또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봐요. 장점은 이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어찌 보면 완주국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매력을 확실히 지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찬성이 높으면 통합을 할 것이고 만약에 반대가 높으면 이제 그 반대 의사를 존중을 해서 결론이 내게 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그것을 하게 됐을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저쪽에 행안부가 선거를 확인해 보면 완주금만 하는데 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천만을 둘러싸서 서로 이제 아마도 지난번 2013년도 하를 보면 많은 갈등이 있을 때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따지면 그 비용 문제를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투표 문제는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남용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결정은 행안부 장관이 결국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민투표를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여론으로 보면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상황인 거고 만약에 실제로 주민의 90%가 지금 그런 점은 모르겠어요. 주민의 90%가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걸 굳이 그걸 굳이 주민투표해가지고 막대한 이런 비용을 들여서 갈등을 유발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90%가 아니라 왜 찬성률은 높다면 또 당연히 또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비슷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행안부 과거의 전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아까 법으로 행안부 장관이 그 주민투표를 권고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이게 재량권 행사인데 아까 주민의 여론과 그 다음에 그 주민투표를 했을 때의 부작용, 후유증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주민의 반대율이 높은 찬성률 반대율이 아주 높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종결을 했고 주민투표 안 가고 그 다음에 아예 찬성률이 아주 높았을 때는 주민투표까지 가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던 게 과거의 법률과 전례를 고려한 행안부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 여론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따라 나오리라고 봐요. 하나는 이런 비용을 들여서 투표를 하는 것에 따른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완주국민의 이제 예를 들면 반대가 높다고 하면 확인이 되면 그걸 전제로서 새로운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논쟁을 나누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또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또 주민투표 찬성 논문이 되면 또 통합 문제에 관해서 이걸로 종집을 찍고 통합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그 주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문제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도 45조세 4항에도 어쨌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자기에게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니까 재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해석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기속재량이다 이런 해석이신 거고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만약 이 해석을 유지하면 지난번에 여기 전국에 오셨을 때 말하자면 주민투표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그건 당연히 해야 될까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찬성과 반대 주민들과 이견이 있으니 서로 의견이 모아지면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감안하셔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속재량이든 뭐 자유재량이든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고 또 행정통합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두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하려고 봐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도 고려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주민투표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죠. 주민투표 갖고 있는 좋은 점 없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단점도 있어요. 후유증도 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런 주민의 의사와 이런 주민투표 장단점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행안부 장관이 아마도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하겠죠가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건가 저것이 건가 단 하나 좀 내려주십시오. 다 찬성. 일단 그러려면 행안부 장관으로 와셔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지단이 나오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또 맺는 게 있어야지 않습니까? 저기 잠깐만요. 이제 저한테 계속 아까 원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죠. 저보다 인정하겠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어떤 분께서 이 통합 문제는 안 의원이 뭐 결정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아니 아무 지단까지 나오시라고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찬성해야 될 것 같다면 선생님 충분히 의견 전달했습니다. 본인 의견을 밝혀주셔야죠. 선생님 잠깐 의견 충분히 내셨고요. 일단 저쪽 먼저 오신 분 계시니까 저쪽 기회.